지금 기술이 발전되면서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이코노미 같은 단어들은 의미 있는 커리어를 가질 수 있고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유경제 같은 경우에는 여분의 경제적 이익을 노동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먼저 플랫폼 노동자 10명 중 6명은 알고리즘 때문에 출퇴근은 물론 휴게 시간도 스스로 정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배달이나 대리운전 같은 플랫폼에서는 일감을 강제 배정하는 알고리즘으로 과로를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을 할 때 알고리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평균적으로 주행거리가 25% 정도 높아진다고 해요. 알고리즘 배차를 거부하면 좋은 콜이 배정이 감소되는 상황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면 배달 노동자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가사 및 돌봄 노동자들도 플랫폼 노동자 안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이 노동자들 10명 중 1명은 업무 중에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범죄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범죄 조회를 하지 않아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성폭행을 저지르면 서비스 이용 정지를 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기업 간 공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2018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은 종속노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고 내가 일하고 싶은 시간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일의 방식에 있어서 알고리즘이 노동자를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노동자들하고 다르게 플랫폼 노동자들은 어떤 건물 안에서 같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팀이나 부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력이란 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지위 조건조차 습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 노동자를 초기 산업사회 환경으로 데려간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초기 산업사회는 어떤 사회이냐? 산업안전이란 개념도 없었고요. 노동법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소속된 직장도 없고 계약도 안 하고 휴가도 없고 육아휴직도 없고 연금도 없고 퇴직금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조건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발전했지만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의 환경은 약 200년 정도 후퇴한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시대에 우리한테 맞는 좋은 노동의 정의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가 만드는 최적의 노동 조건은 과연 누구의 기준일까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한 최적의 노동 조건입니다. 그래서 전혀 노동자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디지털 일자리가 발전을 하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효율성은 과연 노동자한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아마존이나 쿠팡의 시간당 물량 처리 개수로 얘기하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아마존이나 쿠팡은 일정 기간 안에 배송을 한다는 약속을 소비자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시간당 몇 개의 물건을 옮겨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는 시간당으로 마감을 해야 되는 일정이 생기게 됩니다. 노동자한테 굉장히 노동적으로 부담이 오는 것이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기술의 성장이 노동자의 삶을 꼭 윤택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동자에게 맞는 좋은 노동의 정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일자리 환경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일단 법안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그 스케줄 단위로 일하시는 분들은 AI가 나타난 다음에 일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효율적인 최적화 조건을 찾기 때문에 일을 하기 전날 12시간 전, 6시간 전에도 계속 스케줄을 통보하면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계속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뉴욕이랑 샌프란시스코랑 시애틀주에는 2주 전에 스케줄을 통보해야 한다라는 법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조금 더 안정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법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플랫폼 노동자 살해 사건이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과연 막을 수 없었던 사건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중개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 범위를 조금만 더 늘렸더라면 이런 사건은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동자의 알고리즘을 요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건 역시 기업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안에도 적정한 노동 비율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자가 불안하고 지치고 아프지 않기 위한 디지털 일자리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많아질 디지털 일자리에서 노동자가 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만이 아닌 노동자에게도 자유를 보장하는 디지털 일자리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제안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